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또 누구야?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멎는 것만 같았죠. 10년 동안 매년 제사를 지내왔던 내 아내 서연이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서연이는 제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아볼 수가 없었던 걸까요? 그저 그 낯선 남자와 함께 마트 출구로 총총히 걸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제 다리는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세상이 방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저기, 아저씨, 괜찮으세요? 마트 직원이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주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더라. 맞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장 보는 날이었지. 아들 지훈이네 식구들이 저녁에 온다고 해서 특별히 갈비찜을 해주려고 장을 보러 온 거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니. 서연이는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함께 살았던 내 아내였습니다. 10년 전 한강에 빠져 차가운 시신으로도 돌아오지 못했던. 그래서 매년 제삿날이면 텅 빈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만 훔쳐야 했던 내 반쪽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고쳐들고 집으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걸까? 아니면 서연이랑 그저 닮은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웃음소리,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손은 후들후들 떨리고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를 채워 넣으면서도 자꾸만 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활짝 웃던 그 모습. 그 웃음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환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서연이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갔던 가족 여행 사진이었죠. 속초에 갔을 때 설악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서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웃음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훨씬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서연아,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야. 영정 사진 속 서연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들 지훈이에게, 아니면 경찰에, 그것도 아니면 그때 서연이를 찾아주겠다며 수사를 맡았던 형사에게,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본 게 정말 서연이라면, 그리고 그녀가 정말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라면 그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버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저녁이 되자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손자 현우가 왔습니다. 현우는 벌써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되었네요.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쩌면 서연이는 이미 손자의 성장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단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 엄마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내 엄마가 다른 남자랑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갈비찜 다 됐으니 어서들 먹자. 식탁에 둘러앉아 갈비찜을 나눠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갈비찜을 참 잘했었죠. 제가 만든 건 아내의 손맛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혼자 지내기 힘드시면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방도 하나 비어 있고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참 착한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걱정들 하지 마라.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하나로마트에 가봐야겠다고. 혹시나 서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어제와 같은 시간에 마트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일 코너, 채소 코너, 정육 코너, 마트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어제 서연이가 마트를 나가던 방향이 생각났습니다. 홀린 듯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동네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벤치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서연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건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걸까요? 그때 서연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정말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눈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벤치 뒤편에 있는 커다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하나를 건네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방긋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기분 좋아 보이네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머릿속이 아주 맑아요. 참 좋은 날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틀림없는 내 안의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안해요. 오늘도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이의 말투,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 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나와 평범한 빌라들이 모여있는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뒤 서연이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빌라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며 진실을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서연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대화,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말, 집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서연이가 실종됐을 때의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 기록들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가 실종되기 몇 달 전,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던 때였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름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전자차트는 남아 있었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2015년 3월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었네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고요. 서연이가 치매였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그의 집을 나와 걸음을 옮기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연이가 치매라니. 그것도 10년 전부터라니. 그런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그런 무서운 결정을 내렸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긴 출장에서 돌아와 텅 빈 집을 마주했던 그 순간 식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걸까? 경찰에 바로 실종 신고를 했고 한 달쯤 지났을까?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서연이와 비슷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명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평소에 아끼던 반지랑 옷이 같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시신이라고 결론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매년 제삿날이면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의 유품들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해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읽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서연이의 단정하고 예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 의사 선생님께서 초기 치매라고 아직은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민준 씨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요즘 자꾸만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다. 어제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찾으려는데 비밀번호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너무 창피했다. 민준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서연이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었고 제게 짐이 되기 싫어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점점 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런 나를 보며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지금 내가 나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있을 때 떠나는 게 맞는 것 같. 민준 씨,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40년. 나는 정말 행복했어. 일기장을 덮고 아이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연이의 판단이었고 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이를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녀가 선택한 삶을 이대로 존중해줘야 할까? 그리고 아들 지훈이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먼저 지훈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며 걱정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박선우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를, 제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박선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일 오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가 하루 중 가장 상태가 좋은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진이와 현우는 집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살아계셔. 지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이틀 전 마트에서 내 엄마를 봤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비슷한 분을 보고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아니야.
분명히 네 엄마였어.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지훈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런 남자랑? 내 엄마, 치매야. 지훈이의 표정이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치매라고요. 그래. 10년 전. 네. 엄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리고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떠나기로 결심하신 것 같.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서서히 고였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예요? 지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아버지? 진정해. 지훈아,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내 엄마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고 하더구나. 내 엄마는 나도 알아보지 못했어.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지훈이 옆에 앉아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일 함께 가자. 내 어머니를 만나러.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박선우 씨의 빌라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는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서연이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 그녀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선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 씨는 거실에 계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알아봄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지훈이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지훈이에요. 어머니 아들. 서연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낯선 손님을 대하는 공손하고 어색한 미소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요. 제게 아들이 있었나요? 지훈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아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연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서연이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주 잠시 무언가 스치는 듯했지만 그 빛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민준 씨요. 그 이름 왠지 익숙한데?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아픔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잘 나지를 않네요.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때 박선우 씨가 다가와 서연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손님들도 오셨잖아요. 서연이는 다시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은 그 마음은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 씨 손도 참 따뜻하네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박선우 씨가 우리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억은. 지훈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정말 아무것도요. 박선우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가끔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기억들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곧 다시 모든 걸 잊어버리시죠.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선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선택한 삶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선택조차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그녀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 마음만은 부디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박선우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환경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치매 환자에게 엄청난 혼란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박선우 씨 말이 맞아? 내 엄마가 지금 익숙한 이곳을 벗어나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야. 지훈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선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연 씨가 여러분에게 다시 익숙해질 수 있도록요. 비록 예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말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서연이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서연이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세요?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꽃을 아주 좋아해요. 특히 들국화가 참 예쁘더라고요. 지훈이와 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꽃은 바로 들국화였습니다. 그 기억만은 아직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올 때 들국화 한 다발 사올게요. 서연이는 아이처럼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아. 고마워요. 당신은 참 친절하시네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무언가 아주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 하지만 그 빛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박선우 씨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서연 씨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우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서연 씨는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고마움이었을까요?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내 엄마가 선택한 삶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비록 그녀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니까.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랑 현우에게도 알려야겠죠. 그래, 모든 진실을 알려야지. 하지만 현우에게는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집에 도착해 지훈이를 배웅하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가보자. 예쁜들 국화를 한 아름 사들고. 지훈이가 떠난 후 거실에 홀로 앉아 서연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선우 씨였습니다. 민준 씨, 방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연 씨가 당신이 다녀간 후에 갑자기 민준이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민준 씨가 왔었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저를? 아주 잠시였어요. 곧 다시 잊어버리셨지만 분명히 기억에 편린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의 불씨였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벽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의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서연이가 이 사진을 보며 모든 것을 기억해낼 날이 올까요? 아마도 그런 기적 같은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다시 만들어 갈 테니까요. 서연아, 기다릴게. 당신이 나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박선우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서연이가 대체 어떻게 부산까지 가게 된 건가요? 박선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서연 씨가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 말씀하시길.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남쪽으로 떠났다고 하시더군요. 목적지도 없이요. 그러다 부산에 도착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에 발견되어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시립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럼 박선우 씨와는 어떻게? 제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우연히 서연 씨를 만났죠. 처음에는 그저 말벗이 되어드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선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가 가끔씩 과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남편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서연 씨의 낡은 가방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가족 사진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우리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던 거군요. 그때라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그걸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발. 이라고 애원하셨어요. 박선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남편에게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서연 씨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를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박선우 씨의 말에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마워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 씨,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오시겠어요? 서연 씨가 오늘처럼 좋은 날이면 혹시 또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네. IIT.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내일 함께 가자고. 지훈이도 말없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다시 박선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의 아내,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손자 현우는 학교에 있어 오지 못했습니다. 박선우 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서연 씨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서연이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셨던 분들이시죠?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기억 나세요. 서연이는 잠시 지훈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훈. 그 이름이 왠지 참 익숙한데 지훈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아들 지훈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수진이고요. 수진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고운 분이시네요. 서연이의 눈에 옅은 혼란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지훈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지갑에서 꺼낸 빛바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지훈이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었습니다. 지훈이, 맞구나. 우리 아들. 지훈이가 흥분해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지훈이에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서서히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7-5와. 맞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나예요. 당신 남편. 김민준. 서연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서연아, 우리가 널 찾지 못했어. 네가 죽은 줄만 알았어. 서연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제가 떠났잖아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갔었어요. 의사가 치매라고. 서연이의 말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짙은 안개 같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시죠? 순간적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신기루처럼 다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박선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 서연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연 씨, 이분들은 당신의 옛가족이에요. 당신을 보러 온 좋은 분들이랍니다. 서연이는 다시 아이처럼 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나마 우리에게 돌아왔던 서연이의 기억이 다시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책이 아닌 우리의 낡은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 제 사진인가요? 내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네, 서연 씨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서연 씨고, 이 사람이 아들 지훈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저예요. 서연이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가 행복했었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는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서연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서연이의 질문에 우리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자주 올게요. 들국화도 꼭 사올게요. 서연 씨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서연이의 눈이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들국화를 좋아하는 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단 하루도 잠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떠나버린 아내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불편함. 하지만 일기장을 통해 바라본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미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선우 씨였습니다. 민준 씨, 서연 씨가 오늘 저녁부터 계속 당신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민준 씨는 어디 갔지? 하고 계속 찾으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서연 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어디 갔지? 민준. 서연이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우 씨가 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녁 내내 저렇게 당신 이름만 부르고 계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연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 씨, 왔구나.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아, 나 알아보는 거야. 서연이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40년을 함께 살았던 바로 내 아내의 미소였습니다. 응, 오늘은 머릿속이 아주 맑아? 당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전부 다 기억나?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 내가 이렇게 당신을 떠나서 정말 미안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연이도,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떠났어? 서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 점점 당신 얼굴도 우리 아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당신에게 짐만 되는 흉측한 존재가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위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게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야. 우린 부부잖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냈어야지. 서연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정말이야. 서연이는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그녀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는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밤마다 소리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어. 내가 아직 나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떠나기로. 서연이는 그날 아침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기차에 올랐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길에서 쓰러졌어.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내 이름만 겨우 기억했지. 집 주소나 당신 연락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경찰은 그녀를 신원불명자로 분류해 시립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정호 씨를 만났어. 정호 씨는 정말 친절했어. 자기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외톨이인 나를 만났지. 말벗이 되어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어. 서연이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끊기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지훈이는 잘 지내? 아들 생각을 하는 서연이의 눈에 애틋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응, 그럼 아주 잘 지내. 수진이랑 결혼해서 아들도 있어. 현우라고. 이제 중학생이야. 서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손자가 있구나. 세상에. 정말 보고 싶. 그때 박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박선우 씨는 저에게 조용히 눈짓했습니다. 따라 나가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억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날이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많은 것을 기억하시네요.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박선우 씨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1시간일 수도 아니면 오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서연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이 불러올까?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어.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내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겠지요. 알겠어. 하지만 지훈이도 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 서연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 서연이는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떨렸던 결혼식,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의 벅찬 기쁨. 하지만 점점 그녀의 말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뒤죽박죽 섞이고 사람들이 뒤바뀌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회사 늦지 않게 가요. 지훈이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녀는 갑자기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던 그 시절로. 서연아. 그녀의 눈에서 조금 전까지 빛나던 인식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짙고 혼란스러운 안개가 그녀의 정신을 뿌옇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이의 소중했던 기억이 또다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박선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이분은 김민준 씨예요. 오늘 당신을 보러 오신 아주 좋은 분이시죠. 서연이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서연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아주 잠시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아버지를 알아봤어. 아주 많은 걸 기억하고 계셨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말이요. 아버지, 그럼 저도 가볼 걸 그랬네요. 아니, 어머니가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자신의 모습이 좋지 않을 때 널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지훈이는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우신 생각이네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의 주치의를 직접 만나보기로. 박선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했고 그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서연이의 주치의인 이준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서연 환자분의 상태는 현재 중기 치매에 해당합니다. 기억력 감퇴가 심하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기억은 아직 많이 남아 계십니다. 감정적인 기억이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매 환자분들은 사실적인 정보나 기억은 잃어도 특정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기억은 아주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연 환자분께서 민주님을 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서연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방문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물건들, 오래된 사진, 좋아하던 음악 등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환자 본인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 서연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박선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이의 옛날 물건들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오래된 사진첩이나 그녀가 좋아하던 물건들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서연 씨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환영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이 담긴 낡은 사진첩, 그녀가 아끼던 보라색 스카프,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작은 오르골, 이런 것들이 그녀의 잠든 기억을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준비한 물건들을 소중히 들고 박선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또다시 낯선 사람으로 볼까? 안녕하세요. 서연 씨.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짙은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오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제가 재미있는 걸 가져왔어요. 함께 보실래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풋풋했던 젊은 시절 사진들. 지훈이가 해맑게 자라나는 모습. 함께 떠났던 즐거운 가족 여행 사진들. 서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예쁜 사람이 저예요. 네, 서연 씨예요. 정말 예뻤죠. 서연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 네, 저예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친했었나요? 가슴이 아려왔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많이 친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서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40년이나요? 그럼 우리는 부부였겠네요. 서연이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손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졌군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자주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서연이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날부터 저는 서연이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저를 민준 씨라고 부르며 알아보는 날도 있었고, 대부분은 저를 낯선 손님으로 대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녀와의 새로운 만남이었고, 그녀가 잠시라도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연 씨를 돌보는 박선우 씨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이준혁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연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박선우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서연이를 돌보는 그의 지친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주님도 서연 씨의 가족이니 돌봄을 분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들을 위한 돌봄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이름의 치매 환자 가족 모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아픔을 나누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현실적인 방법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한 할머니의 담담한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야겠다고. 그녀가 나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박선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 씨, 혹시 주말에 좀 쉬고 싶으시면 제가 서연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박선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노모를 뵙고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선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제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오늘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 다그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박선우 씨가 떠난 후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연 씨, 오늘 하루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서연이는 해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상태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서연 씨의 아주 오래된 친구랍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옛 사진첩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는 아이처럼 귀를 기울이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맡은 서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서연 씨가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예요. 제가 이걸 좋아했나요? 이상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식사를 하며 서연이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오래된 친구인가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왜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죠?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후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던 옛날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빛바랜 옛 가요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음악에 맞춰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사는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노래 알고 계시네요. 네. 왠지 모르게 아주 익숙해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가 봐요. 음악은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선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밝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오늘 서연 씨가 무척 활기차 보이네요. 네.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박선우 씨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가끔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록 서연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녀의 삶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네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돌보기로 했. 박선우 씨가 쉬는 날에요.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괜찮아. 내 엄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 지훈이도 제 뜻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서연이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우리를 완전한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치매 안심센터의 가족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현실적인 방법,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환자에게 더 좋은 돌봄을 오랫동안 제공할 수 있어요. 센터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깊은 슬픔과 원망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런 그녀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연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예쁜 들국화를 사고 그녀가 즐겨 듣던 추억의 음악을 찾습니다. 비록 그녀는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민준 씨? 나 좀 도와줘요. 이 단추가 잘 안 잠겨. 서연이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카디건 단추를 잠그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저를 민준 씨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를 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내가 해줄게. 다가가 그녀의 단추를 하나하나 잠가주었습니다. 서연이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40년을 함께 살았던 바로 내 아내의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요즘 손가락이 역말을 안 듣네.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세월 탓, 나이 탓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저를 알아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보여. 응, 아주 좋아. 특히 당신이 여기 있어서 더 좋아.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개월 전, 우연히 마트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 어디 갈까? 날씨도 참 좋은데. 서연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공원에 가고 싶. 벚꽃이 예쁘게 피었을 것 같. 어느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 매년 봄이면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래, 공원에 가자.
정호 씨에게 말씀드리고 다녀올게. 박선우 씨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세 사람은 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고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 서연이랑 공원에 잠시 다녀올게요.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여요. 박선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날씨도 좋으니 산책하기 딱 좋겠네요. 점심은 돌아오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근처 공원에는 정말로 벚꽃이 막 피기 시작,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민준 씨,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때 교토에서 봤던 그 벚꽃. 서연이의 기억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45년 전, 아득히 먼 우리의 신혼여행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보통 최근의 기억부터 지워나가기에 아주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너무 예뻐서 당신이 넋을 놓고 구경하다가 다음 일정에 늦었었잖아. 서연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당신 표정이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서연아, 제발 빨리 가자고 계속 재촉했었지. 함께 웃으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서연이가 온전히 저를 알아보고 우리의 빛나는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언제 다시 깊은 혼란의 안개 속으로 사라질지 모르기에 더욱 애틋하고 소중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 갑자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내가 당신을 멋대로 떠난 것 용서해 줄 수 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다 이해해. 당신은 우리를 위해 그런 힘든 결정을 한 거잖아.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어. 당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당신은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잖아. 하지만 서연아, 당신은 절대 우리에게 짐이 아니야. 우린 가족이잖아. 서연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나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고 있어.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 그게 너무 무서워. 저는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이가 느끼는 그 깊은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당신이 잊어도 내가 전부 다 기억할게.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려도 내가 몇 번이고 다시 알려줄게. 우리는 함께니까.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약속해줘. 내가 혹시 당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도 절대로 날 버리지 않겠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서연아, 내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을 지킬게. 그녀는 안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깊은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심장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이의 말 같던 시간이 다시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는 당신의 집이에요. 방금 저랑 같이 공원에 산책 다녀왔잖아요. 서연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서연 씨의 아주 오래된 친구랍니다. 박선우 씨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점심 준비 다 됐어요. 어서 손 씻고 오세요. 서연이는 박선우 씨를 보자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박선우 씨는 이제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녀는 순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저를 위로하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종종 있어요. 잠시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래도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민주님을 알아보셨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연이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를 이렇게 한결같이 잘 돌봐주셔서. 박선우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민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서연 씨가 이렇게 좋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민주님이 오신 후로 서연 씨의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서연이는 저를 처음 보는 낯선 손님처럼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가 저를 민준 씨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어주었던 그 찬란한 순간을 저는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내 엄마가 아버지를 알아봤어. 우리의 신혼여행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더라. 지훈이의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서연이의 눈물, 그녀의 미안함, 그리고 그녀의 깊은 두려움. 문득 서연이의 일기장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서랍에서 꺼내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는지,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그녀의 떨리는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 생각한다. 내가 점점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텐데, 그가 그런 나를 보며 고통받는 모습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지금 내가 나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때 떠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야 서연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했던 그녀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이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10년의 절망적인 시간, 그리고 그녀를 다시 찾았을 때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혼란, 이제 그 모든 격렬했던 감정들이 따뜻한 이해와 용서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아픔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아팠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우 씨, 그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서연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서연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우리를 항상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지훈이와 함께 서연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우리를 알아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서연아, 이제 다 용서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게. 당신이 나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서연 씨의 상태가 최근 들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 입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혁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의 치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깊은 혼란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정 돌봄도 가능하지만 지금 환자분께는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선우 씨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병원을 나와 박선우 씨와 함께 걷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밤에 서연이가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이유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서연 씨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제는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선우 씨는 지난 7년간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적으로 서연이를 돌봐왔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서도 훨씬 더 안정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와 요양원 입소 이야기를 무겁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우리가 집에서 모실 수는 없을까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는 이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게다가 낯선 환경으로의 변화가 내 엄마에게는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날, 지훈이와 함께 몇 군데의 요양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시설, 의료 프로그램, 간호 인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행복의 집이라는 이름의 요양원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은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전문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시설도 아주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저희는 가족 방문이 언제나 자유롭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인지 활동을 제공합니다. 환자분의 과거 직업이나 취미를 고려한 맞춤형 케어도 가능하고요. 원장님의 따뜻한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이라면 서연이가 좋은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선우 씨에게 전화해 우리가 둘러본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함께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셋은 행복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선우 씨도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입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입소 전날, 서연이의 짐을 함께 정리하며 박선우 씨의 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훈이와 수진이 그리고 손자 현우도 왔습니다. 서연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록 우리를 온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 했습니다. 현우가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현우예요. 할머니 손자. 서연이는 현우를 가만히 바라보며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 그 이름이 참 예쁘구나. 현우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 꼭 잡아드릴게요. 서연이는 현우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거실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 따뜻한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선우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함께 조용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박선우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처음 서연 씨를 요양원에서 만났을 때 저는 사실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느 날 서연 씨의 낡은 가방에서 이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기사를 발견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왜 그때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선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그걸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제발 가족에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박선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를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서연 씨는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아프도록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일었지만 그 감정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박선우 씨는 서연이의 아픈 선택을 존중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돌봐왔습니다. 이해합니다. 정호 씨,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를 지켜주셔서
박선우 씨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서연 씨를 돌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연이를 요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는 낯선 환경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간호사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안내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방은 햇빛이 잘 드는 아늑한 2인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가 좋아하던 물건들로 방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가족 사진, 낡은 오르골,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보랏빛, 들국화.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서연이의 불안한 질문에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서연 씨가 잠시 머물 아주 좋은 곳이에요. 훌륭한 분들이 서연 씨를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주 자주 찾아올게요.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좋아 보이네요. 박선우 씨와 저, 그리고 지훈이네 가족은 서연이와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박선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일 방문할 생각입니다. 서연이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요. 박선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며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양원을 방문해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생각보다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해 갔고 다른 입소자들과도 금세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의 음악 치료 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옛가요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갑자기 그 노래를 나지막에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후 그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 앞에서 불렀던 노래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알아보고 우리의 소중했던 첫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서연아, 그때 당신이 정말 천사처럼 예쁘게 불렀었지. 서연이는 소녀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눈에는 다시 깊은 혼란의 안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잠시나마 빛났던 그 기적 같은 순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민주님, 서연 환자분께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면회 시간을 조금 조정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어느덧 6개월. 그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연이는 점점 더 돌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약해진 몸에는 온갖 질병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폐렴 증세는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점점 더 야위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애써 웃고 있다가도 뒤돌아서면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도 이제는 서서히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박선우 씨와 저는 매일을 마음 졸이며 서서히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허망하게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보다 이렇게 다시 한 번의 이별을 준비하는 지금의 이 마음이 몇 배는 더 가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박선우 씨에게도 바로 연락했고 지훈이네 가족에게도 알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서연이의 곁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활기차고 고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앙상하게 야위고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왔어. 그녀에게 다가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녀의 말은 이제 아주 단순한 인사나 짧은 단어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 박선우 씨가 도착했고 이어서 지훈이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연이의 침대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에 어딘가 안정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손자 현우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현우예요. 할머니 손자. 서연이는 현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른 한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그 떨리는 손길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서연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복도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록 서연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제 곁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곧 잃게 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박선우 씨와 지훈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깊은 침묵 속에 그저 말없이 서연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서연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마지막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요양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다음 날 서연이를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방문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연이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산책하던 공원이었습니다. 때마침 봄이 오고 있어 벚꽃이 연분홍빛으로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벚꽃이 피었어. 당신이 항상 좋아하던 벚꽃? 서연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잠시 희미한 반짝임이 스쳤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만 같았습니다. 예쁘다.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가던 오래된 식당에 들렀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던 구수한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먹지 못했지만 익숙한 음식 향기를 맡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40년간 살았던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바로 그 집. 그녀가 과연 이 집을 기억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서연이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피아노. 놀라움에 우리 모두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젊었을 때 아이를 재우고 나서 자주 연주하던 바로 그 피아노였습니다. 맞아. 서연아, 당신 피아노야. 서연이가 피아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연주하던 익숙한 자장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간간히 틀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서연이의 연주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서연아. 그래. 나야. 나 여기 있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들. 지훈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선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 씨,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박선우 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서연이의 기억이 아주 잠시 우리에게 온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연이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녀의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이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지고 가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당신과 함께한 40년.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는 다 용서할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서연이는 마지막으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그녀가 우리를 모두 알아보고 우리와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텅 빈 관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는 서연이를 보내는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슬펐지만 이제 그녀가 모든 고통과 혼란을 벗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 후 박선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주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또 다른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선우 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서연이가 썼던 일기였습니다. 서연 씨는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이 일기를 썼어요. 항상 당신과 지훈 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서연이의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민준 씨가 생각났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하지만 이제 나는 그에게 짐이 될 뿐이겠지. 그래도 그가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님, 서연 씨를 알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님을 알게 되어 더 행복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씨, 서연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벽에는 이제 서연이의 영정 사진이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진 속에 깊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깊은 감사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1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 우리는 엄마를 다시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 비록 그녀는 우리를 항상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녀를 알아봤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니 벚꽃이 하염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아름다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사랑했던 시간들, 그 소중한 추억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서연이는 육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서연이의 아픈 선택, 박선우 씨의 헌신적인 돌봄, 그리고 우리의 기적 같았던 재회,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서연이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겠지?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로 자기 자신을 서서히 잃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연아, 이제 편히 쉬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시간들을 나와 함께 해줘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애틋한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